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표 작성에 이어서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9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부분까지 혹시나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재입력하시고 차트 만들기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장해놨던 파일을 다시 불러오게 하셔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 작성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번 시간에 차트 만들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는 차트 조건과 출력 형태를 잘 확인을 하시고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차트 조건 1번에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지역별 1970년, 2000년, 2020년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할 때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드래그를 하셔서 차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작성할 때는 드래그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차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누르시기만 하면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차트 데이터는 입력만 잘했다면 잘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X를 한 다음 클릭하셔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글자처럼 취급을 꼭 눌러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면 이렇게 표 밑으로 차트가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를 표와 크기가 비슷하게 맞춰서 늘려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이번엔 차트 종류를 바꿔볼 텐데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묶은 가로 막대형이라고 나옵니다. 조건에 묶은 가로 막대형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묶은 가로 막대형 두 가지 종류가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로 형태의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한번 편집을 해볼 텐데요.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제목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제목은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차트 출력 화면을 보시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은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굴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굴림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출력 형태를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진하게 확인하신 후 클릭 누르시고요. 크기는 12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축 제목을 변경을 해볼 텐데요. 차트 구성 추가에 웬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가로 누르시면 되고요. 축 제목이 이제 형성이 됐다면 이 축 제목을 편집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지금 보시면 단위 10,000명이라고 입력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간혹가다 여기 10,000명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감점입니다. 만 띄고 명, 그리고 글꼴도 모두 굴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축 제목은 제목과 달리. 그래서 진하게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단위 10,000명이 제시가 됩니다. 완성된 차트를 출력 형태와 확인을 하시면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됐다면 차트 제목 및 변내 서식을 지정을 해볼 텐데요. 여기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목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해서 차트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차트 영역 중에도 저희는 지금 차트 제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차트 제목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채우기는 단색으로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도 단색으로 검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깥 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에서 또 그림자가 약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트 제목에서 여기 그림자 있는 부분에 가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두면 어느 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와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걸 눌러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 그림자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 한번 해볼 텐데요. 범례 글자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가 범례예요. 이걸 누르니까 여기가 범례로 변경이 되었죠. 범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 편집을 누르시면 글자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굴림으로 지금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으로 또 변경을 모두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포인트. 여기도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요. 진하게 되어 있지 않죠? 10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이번엔 또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테두리가 없는 상태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채우기 부분부터 해서 글자 모양을 편집을 해줄 텐데요. 자, 개체 속성을 변경해 줄 텐데요. 그리기 속성에서 선 단색, 그 다음에 검은색 표시를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축, 이름표, 서식을 지정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해서 여기 부분, 아래 부분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을 누르시고 이 부분도 굴림으로 모두 바꿔주셔야 됩니다. 굴림 그리고 10포인트 설정하시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세로축, Y축, X축 다 변경해야 되니까 이쪽도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 다음 굴림 10포인트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두 다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눈금값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지금 1970년이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이 아래로 와 있어야 되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개체 속성을 바꿔야 하는데 이거가 선택된 상태에서 축 속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항목을 거꾸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최대 항목으로 꼭 선택을 해주셔야 얘가 뒤집히지 않아요. 최대 항목으로 설치를 안 하면 이게 내려가서 이게 위로 숫자가 와 있으니까 최대 항목으로 해서 항목을 거꾸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 다음 이제 가로축, 가로값 축의 눈금값이 아까 보니까 0, 100, 200, 300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간격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아까 말했듯이 축 속성을 들어가시면 우리가 주, 보조 해서 주 눈금을 우리가 100 단위로 100 간격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00, 200, 300, 400으로 쭉쭉쭉쭉 다시 대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선택을 하시고 쭉 항목에 클릭하셔서 선 부분에 클릭하시면 선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하신 후에 모든 차트 작업이 끝났다. 정말로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이쪽에 축을 없앴고 이쪽도 축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없음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축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비슷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글씨체가 모두 다 굴림으로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변경을 해볼게요. 굴림 설정 보이기로 여기가 잘 체크가 됐는지 확인해서 글자 모양도 굴림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적용이 됐고 이렇게 굴림으로 바꾸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랑 비교해서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꼭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힘들게 작업한 거 저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차트 작성은 모두 다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작성에 이어서 기능평가 2 수식 입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